안녕하세요, 보초 모델러 딸깍입니다. 오늘 딸깍 만들 장면은 한국식 사이버펑크 도시예요. 이 사진은 어도비 AI를 통해 만들었는데 구조만 참고하고 한국식 소품을 배치해서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지종간지, 한국식 사펑 만들기. 첫 번째, 고층 빌딩을 세운다. 딸깍이를 중심으로 지면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카메라를 먼저 배치하겠습니다. Shift 물결을 누르면 WASD 방향키로 카메라가 이동돼요. Q랑 E로 카메라 높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큐브를 생성해서 건물을 만들어 줄게요. 카메라를 통해 건물의 위치와 높이를 확인해 줄게요. 그렇게 만든 큐브를 복사해서 다른 곳에도 놔주면 됩니다. 숫자키 0을 누르면 카메라 뷰로 전환되는데 카메라 뷰로 보면서 배치해주면 됩니다. 오른쪽에도 건물을 놔줄게요. 이건 다리로 만들 예정이라 높이를 줄여 위로 올려둘게요. 평지도 세로로 길게 만든 후 뒤편에 건물을 배치해 깊이감을 주겠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구도를 보고 큐브를 배치해주면 가이드 완성! 한국식 분위기를 위해 이 건물은 지하철역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건물로 올라가는 계단도 배치해줄게요. 큐브의 옆면을 올려 계단처럼 가파르게 해줄게요. 뒷면을 잡아 계단 사이즈를 줄여주고 통로를 만들게요. 다리랑 건물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다시 올려주고 다시 계단의 뒷면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위로 한 칸 더 올려주면 지하철 가이드 마무리. 자, 이제 네모를 건물로 만들 시간이에요. 우선 SF 기계 같은 건물을 만들어서 사이버펑크 느낌을 살려볼게요. 면에 컨트롤 R로 선 하나를 추가해준 후 이 키로 면을 뽑아줄게요. 제가 누른 키가 궁금하다면 좌측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Alt Z를 눌러 엑스레이 뷰로 전환. 그리고 선택하면 뒷면까지 전부 선택됩니다. Shift D로 복사한 후 P로 분리. 분리한 큐브로 건물에 구멍을 내줄 거예요. 우선 원하는 모양을 잡아줄게요. 그냥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양을 잡아주면 됩니다. 이 큐브로 구멍을 내줄 거니까 건물보다 크기가 커야겠죠? 옆으로 빼보면 옆면이 복사가 안 돼서 F키로 채워줄게요. 컨트롤 R로 선을 추가해주고 위아래 면을 잡아 E키로 뽑아줄게요. S키로 크기를 줄여주면 완성! 자, 이걸 복사해줍니다. 뚫고 싶은 곳에 놔줄게요. 그리고 블렌더 설정에 들어가 Get Extension에서 불이라고 검색하면 불트레드원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미 다운받아서 인스톨 버튼이 없는데 없으시다면 인스톨을 눌러주세요. 설명 타임. 모양 오브젝트를 전부 선택해. 그리고 뚫릴 오브젝트를 마지막에 클릭하는 거야. 마지막에. 이제 컨트롤 시프트 마이너스를 눌러주면 구멍이 뚫렸지. 아, 근데 나는 설정창을 보고 클릭하고 싶은데 하면 컨트롤 시프트 B를 눌러. 여기서 합치고 빼고 남기고 다 가능해. 이번엔 브루스 블린에서 디퍼런스를 눌러줄게. 그럼 모양 오브젝트가 그대로 남아있지. 여기로 있어. 이걸 움직이면 구멍 위치 조정이 가능해. 자, 이제 알아서 뚫어. 이제 건물 장식을 넣어볼게요. 큐브를 생성해서 숫자 0을 눌러 카메라 뷰로 봐주고 앞면의 크기를 살짝 줄여줄게요. 옆면을 잡아 I키로 안으로 넣기, E키로 밖으로 매기. 그리고 플랜을 생성해서 크기를 조절해줄게요. 뭐 만드냐고요? 그냥 있어 보이는 네모난 부분. 자, 이번엔 플랜을 생성해서 환풍구 커버를 만들게요. E로 입체적으로 면을 늘려주고 컨트롤 R로 선을 많이 넣어줍니다. 정면에서 전체 선택 후 셀렉트, 체커, 디셀렉트를 눌러주면 한 칸씩 건너뛰고 선택됩니다. 이걸 아래로 내려주면 환풍구 커버 완성! 위치만 잡아줄게요. 끝낼랬는데 아까 만든 큐브를 전광판으로 만들고 싶어서 수정 중입니다. 이래서 생각을 하고 만들자. 필요 없는 큐브는 삭제해주고 크기를 조정해주면 이 건물은 진짜 완성! 두 번째는 기본적인 건물을 만들어 볼게요. 건물에 십자가 모양으로 선을 넣어줍니다. 십자가 선을 클릭 후 컨트롤 B를 해서 베벨을 넣어줄게요. 옆면에도 컨트롤 R로 선을 넣어준 후 1층 입구 위치를 잡아줄게요. 선을 하나 더 넣어 꼭대기 위치도 잡을게요. 1층 선을 클릭해서 컨트롤 B로 베벨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Alt E를 눌러 두 번째 거를 선택해주면 면이 바라보는 방향대로 면이 튀어나와요. 면 선택 후 우클릭, Subdivide를 하면 면이 나눠져요. 가로선을 잡고 위로 올린 후 필요 없는 선 삭제, 원하는 면 잡고 E키로 늘려주면 입구의 지붕 완성! 이번엔 문틀을 만들어 볼게요. 원하는 부분에 선을 넣어줍니다. 선이 안 넣어지면 K를 눌러 나이프로 면을 잘라주세요. 엔터 누르면 적용 완료. 선에 베벨을 넣어줄게요. 가운데도 문틀을 만들고 싶어서 선을 추가해줬습니다. 베벨 넣고 전부 선택해 E키로 당겨주면 문틀 완성! 그리고 각 사이드 면을 잡아 기둥으로 만들게요. E키를 누르면 기둥처럼 튀어나오죠? 자, 이제 건물면을 잡아 창문을 만듭시다. 아까처럼 우클릭 Subdivide를 해서 면을 나눠주고 컨트롤 R로 선을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세로로 긴 직사각형 네모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원하는 대로 만들어보세요. 이걸 누가 따라해?
그럼 좋아요라도 해주세요. 자, I키를 해서 창문을 만들려는데 뭔가 균일하게 안으로 안 들어가진다. 이럴 때는 Ctrl A, Apply Scale을 해주면 크기가 지금 기준으로 재조정돼요. 이제 I키를 2번 눌러주면 면 전부에 I키가 균일하게 들어갑니다. 면을 2키로 밀어주면 창문 완성! 나중에 이 면에 텍스처를 넣기 위해 버텍스 그룹을 추가해서 어사인 해줄게요. 자, 그럼 2번째도 완성! 3번째 쌍둥이 타워 만들어 볼게요. 큐브를 생성해서 건물을 뚫어줄게요. 큐브의 한계선을 잡고 Ctrl B로 베벨을 줍니다. 마우스 휠로 베벨 양을 늘려주면 선이 여러 개가 돼서 각진 선이 부드러워져요. Ctrl Shift 마이너스를 누르면 건물이 뚫려요. 대칭되게 만들 생각이라 옆에 큐브는 삭제해줄게요. 앞면을 잡고 I키, 키를 사용해서 모양 잡기. 플랜을 하나 생성해줄게요. 건물보다 살짝 크게 크기를 조정해준 후 2키로 면을 뽑고 S키로 크기 늘리기. 가운데 선에 Ctrl B로 베벨 주고 Alt E 2번째를 눌러 면 방향대로 밀어주기. 이걸 Shift D로 아래에도 복사해줄게요. 그리고 그럴듯한 큐브를 만들어 뚫어주면 아주 좋아요. 큐브를 생성해서 세로로 크기를 늘려준 후 선 하나를 잡아 옆으로 빼주면 뭔가 있어 보이는 세모 완성. 이건 정답이 없어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만듭니다. 그리고 미러 몰입 바이어를 넣어주면 원하는 축으로 물체가 반사돼요. 이렇게 대칭되는 오브젝트를 만들 때 유용합니다. 큐브를 생성해서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고 이때 클리핑을 켜주면 중심을 넘어가지 않고 연결됩니다. 카메라 뷰로 상태 봐주고 이번엔 공중부양 큐브를 생성할게요. 나중에 발광 큐브로 만들 예정입니다. 카메라 뷰로 보면서 큐브 사이즈와 위치 조정하기. 큐브에 모양을 넣어주고 베벨도 넣어주면 완성! 이제 길쭉한 건물 만들게요. 층을 나눌 건데 이건 아까도 했으니까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노록노 큐. 흐짜짜 흐흐짜. 흐짜짜 흐흐짜. 완성! 윗면을 잡아 I키를 이용해 선을 넣어주고 2키로 뽑아줍니다. 면을 선택 후 우클릭 Subdivide를 눌러준 후 넘버 개수를 늘려주면 면이 많이 나눠집니다. W키를 눌러 마우스 모양을 원으로 바꿔준 후 편하게 선택할게요. 우클릭 루프 툴 서클을 해주면 원으로 모양이 바뀝니다. 앵글 값을 조절해 휘어진 선을 회전시킬게요. 그리고 2키. 한 번 더 2키를 한 후 옆면 선택해서 Alt E 2번째 거를 눌러주면 면 방향대로 튀어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원뿔 같은 꼭대기를 만들게요. 위에 2개 면만 잡아 2키로 뽑아주면 2개의 기둥이 생깁니다. 2키 한 번 더 위에 면만 선택할게요. Alt E로 튀어나오게 해주면 완성입니다. 이 튀어나온 곳에 빛을 넣어줄 예정이라 또 버텍스 그룹으로 지정해둘게요. 마지막 고층 건물입니다. 건물에 Ctrl R로 선을 넣고 한 칸씩 띄어잡아 S키로 스케일을 줄여주면 벌써 그럴듯해요. 건물 각 사이드 선을 잡아 Ctrl B로 베벨을 넣어주고 2키로 늘려줍니다. 그리고 또 베벨을 넣으면 각진 면이 좀 부드러워져요. 지종간지, 한국식 사펑 만들기. 고층 빌딩은 세워졌으니 네온 불빛을 넣어줄게요. 이건 배경이 될 건물이라 기본 블랙 색상으로 넣어줬어요. 러프니스, 거칠기를 낮춰줬습니다. 이제 창문 매테리얼을 추가해줄게요. 그리고 에디트 모드에서 아까 설정한 버텍스 그룹을 셀렉트 해줍니다. 그리고 창문 매테리얼을 어사인 해주면 이 면은 블랙이 아니라 창문 색상을 지니는 거예요.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넣어준 후 건물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이 이미지 다운 링크는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이미지 텍스처 노드의 컬러 값을 이미션 컬러에 연결해주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스트렝스 값을 올려주면 이미지가 빛납니다. 이 스트렝스 값에 컬러 노드를 연결해줄게요. 그리고 컬러 램프를 넣어 빛나는 영역을 지정해주겠습니다. 검은색을 움직이면 빛나는 부분이 줄어들어요. 흰색을 검은색 가까이 움직이면 빛나는 부분이 더 선명해집니다. 이렇게 불러온 이미지 위에 면이 펼쳐지는 걸 UV라고 하는데 저처럼 되어 있지 않다면 면 선택 후 U키 리셋을 해준 다음 다시 U키 언랩을 해주세요. 그럼 면이 다 펼쳐집니다. 불빛 강도를 더 세게 하고 싶다면 매스 노드를 추가해 멀티플라이로 설정해주세요. 이 수치를 올릴수록 더 밝게 빛납니다. 그리고 나는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휴 세츄레이션 밸류 노드를 놓고 기존 색을 아예 버리고 싶다면 세츄레이션 값을 낮춰주세요. 저는 일단 1로 두고 믹스 컬러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멀티플라이로 설정 후 아래 색상 값을 변경하면 그 색상이 적용됩니다. 저는 네온의 하늘색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기존 색이 마음에 들어서 세츄레이션 값을 올려줬습니다.
설명 타임. 난 빛이 번졌으면 좋겠어. 그럼 컴포지트 탭에 들어가서 보정을 해보자. 여기서 글레어 로드를 추가해. 그리고 블룸의 선택. 트레시홀드. 이건 이것보다 더 밝은 빛만 번지게 해주는 거야. 1로 하면 여러 군데 다 번지기 때문에 나는 3으로 설정했어. 사이즈가 너무 크면 눈뽕이야. 그래서 3으로 설정했고, 그리고 여기 부프트 설정에서 컴포지터가 있잖아. 여기서 디세이블드는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거 안 보이게 해주는 거고, always는 항상 보이게 해주는 거야. always 하는 순간 빛이 번지는 거 보이지? 근데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가운데 카메라를 누르면 카메라 부에서만 번지니까 편한 대로 선택해. 자, 이제 가까운 건물 텍스처 넣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카메라랑 가까운 건물이니까 그냥 블랙보다 질감이 있는 게 좋습니다. 기본 프린스퍼트 BSDF를 선택 후 컨트롤 시프트 T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콘크리트 텍스처를 넣어줍니다. 지금 면이 너무 거칠어 보이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 스케일을 줄일게요. 0.00으로 해줬어요. 노멀 맵 스트렝스도 0.5로 줄일게요.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잘 연결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넣으면 더 입체감이 살아요. 그래서 믹스 컬러를 넣고 멀티플라이로 혼합해준 후 팩 값을 1로 설정해줄게요. 그리고 휴 세츄레이션 밸류 노드를 넣어 밸류 값을 낮춰서 어둡게 만들겠습니다. 옆에 건물도 아까 넣은 콘크리트를 그대로 불러올게요. 그리고 U키 스마트 UV 프로젝트를 해주면 UV가 자동으로 정리돼요. 자, 이제 창문 불빛도 넣을게요. 아까 넣은 창문을 불러와서 어사인 해줄게요. 그리고 복사를 눌러서 새로운 창문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창문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불러온 이미지는 이 이미지입니다. U키를 눌러 UV를 다시 언랩해줄게요. 이제 창문 하나를 클릭 후 UV 창에서 크기를 조절해주면 됩니다. S키로 사이즈 조절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R로 창문 틀 위치에 선을 넣어줍니다. 그냥 이미지만 있으면 가까이 있는 창문은 티가 나기 때문에 창문 틀을 넣어주는 게 더 사실적으로 보여요. 창문 틀이 될 면 전부 선택 후 2키로 튀어나오게 해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 안쪽 면까지 선택해준 후 콘크리트 재질을 적용해줍니다. 이제 3층을 해볼게요. 2층에 맞춰서 잘린 선들을 이동시켜줄게요. 5키를 누르면 선택한 선뿐만 아니라 지금 보이는 원이 주변에 영향을 줘서 주변까지 전부 움직입니다. 그렇게 3층 창문틀까지 완성해봤습니다. 이제 이 무늬를 만들어 볼게요. 직접 무늬를 하나하나 만들지 않고 이렇게 평면을 뒤에 배치해줬습니다. 여기에 이미지를 불러올 건데요. JS 플레이스먼트라고 SF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도 무료라서 사용이 간편합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여기서 만든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컬러 값을 이미션 컬러와 스트렝스에 연결 후 아까 창문했던 것과 같이 로드를 연결해주세요. 매스 로드로 밝기 조절, 믹스 컬러 로드로 색상 조절해주면 완성입니다. 자, 이제 이 건물에는 블렌드 키트라는 사이트에서 저장한 무료 텍스처를 넣어줄게요. 지존간지 사펑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건물 앞면에는 다른 텍스처를 넣어줄게요. 아까처럼 JS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미션에 연결하면 빛나겠죠? 자, 여기까지는 계속 했던 거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You can do it. 이제 노이즈가 껴보이는 가로선을 추가할 건데요. 웨이브 텍스처와 믹스 컬러 노드를 넣어주세요. 웨이브 텍스처 노드의 축을 Z축으로 해주면 가로로 선이 생기죠. 그리고 스케일을 올리면 촘촘하게 선이 생깁니다. 70 정도로 해주고 디스토션 값을 올리면 선에 노이즈가 낀 것 같이 돼요. 디테일 값을 올리면 노이즈가 번집니다. 디테일 스케일 값을 올리면 더 자글자글해지죠? 이제 믹스 컬러에 이미지 텍스처와 웨이브 텍스처 값을 연결해준 후 멀티플라이로 설정해줍니다. 뒤에 로드에도 다시 연결해줄게요. 그럼 완성! 이제 찐막으로 안개만 넣어볼게요. 도시를 전부 덮을 정도로 큐브 사이즈를 조절해주세요. 그런데 큐브 면 때문에 안에가 안 보이죠? 큐브에 뷰포트 디스플레이를 와이어로 해주면 큐브 선만 보이고 내부는 뚫립니다. 이제 쉐이딩 탭에서 메테리얼을 생성해준 후 기본으로 생긴 프린스퍼 BSDF는 지워줄게요. 그리고 볼륨 스캐터 노드를 연결해줍니다. 이 노드의 볼륨 값을 최종 아웃풋 볼륨 값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렌스드 밀도 값을 높여주면 더 뿌옇게 돼요. 저는 0.008로 줬습니다. 그리고 애니스트로피 값을 0.8로 줘서 안개를 넣어줬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한국식 소품 만들기는 다음 편에 다뤄보고 이대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